검고 무서운 것에 쫓기고 있다. 이야기는 일본의 인터넷 괴담 게시판 이 채널에 올라온 실화라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따라다닌 검은 무언가,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가족의 비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길고 복잡합니다. 어쩌면 믿기 힘든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평생을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난 후 곧 돌아가셨다고 들었고, 친척들이나 조부모는 만나본 적도 존재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는 이게 당연한 삶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렴풋한 기억 속에 누나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마치 꿈 같은 기억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머니께 꺼냈다가 이유도 모른 채 호되게 혼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늘 이사를 다녔습니다. 같은 곳에 1년 이상 머무는 일이 없었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가 짐을 싸고 있었고, 우리는 가재도구 몇 개만 챙겨 떠났습니다. 이웃들과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왜 이사를 자주 하느냐고 묻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쫓기고 있기 때문이야. 누구한테 쫓기느냐고 물으니 어머니는 아주 무서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도망쳐도 반드시 찾아와. 검은 녀석이 가장 먼저 찾아내. 어머니는 곳곳에 영능력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주문을 외우고 지시를 받으며 이를 따랐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어느 영능력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불제할 존재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파악이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우리는 악령 불제로 유명한 한절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의 주지 스님은 매일같이 경을 외우며 우리를 위해 의식을 반복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곳에서 안정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사하지 않고 절에 머물렀죠. 저는 처음으로 한 곳에 머무르는 삶을 경험했습니다. 친구들도 생기고 학교 생활도 즐기며 절 생활이 점점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심령현상에 대한 반항심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엄마는 망상에 씌었을 뿐이야. 귀신 같은 건 없어. 어머니에게 심하게 말하며 절에서의 생활을 거부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과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들이 저의 이런 생각을 더욱 굳혀주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겨울, 한밤중 어머니의 방에서 들려온 광란의 목소리. 검은 녀석이 찾아왔어. 이젠 무리야. 다시 도망가야 해.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호마단을 설치하고 경을 외우며 고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질린 저는 절을 떠났고 3일 뒤 어머니는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머니는 방 안에서 목을 메고 숨졌습니다. 장례식 후 저는 주지 스님을 원망했습니다. 어머니를 자살하게 만든 것이 절의 생활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절을 떠난 저는 트럭 운전수로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그러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린 시절 느껴보지 못한 가족의 온기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중에 깨어 천장을 보니 어두운 구석에 검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하던 바로 그 검은 녀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밤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두운 구석에서 시선을 느끼는 정도였지만 날이 갈수록 그림자는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어느 날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에 돌아보니 거실에 갑옷을 입은 무사가 서 있었습니다. 투구로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저는 비명을 억눌렀습니다. 부인과 아이를 보니 이불 위에는 흰 기모노를 입은 노파가 앉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뒤로 갑옷 무사와 노파뿐만 아니라 작은 아이, 개 비슷한 짐승까지 환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찾아갔지만 의사는 스트레스성 환각이라며 이를 쉬라고 권유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절에 관한 기억이 유령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약을 받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검은 그림자는 점점 커지고 무사와 노파는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날도 일상처럼 자전거를 타고 온 부인과 아이를 길 건너편에서 보았습니다.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부인도 저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신호는 아직 빨간불이었고 그때 거대한 트럭이 교차로를 가로질러 돌진해왔습니다. 그 다음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병원, 경찰, 장례식장,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지만 그 무엇도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집 침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부인과 아이가 누웠던 이불만 남아 있었고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놀랍게도 부인과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돌진해 오던 순간 방향을 틀며 전복되어 운전사는 숨졌지만 가족은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자 다시 천장의 구석에서 검은 그림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여전히 이불 위에 앉아 있었고 등 뒤에는 가본무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 가본무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너희 어머니와 누이에게 감사해라. 너희 아비가 저지른 실수는 이제 없던 걸로 해주겠다. 그 순간 검은 그림자는 크게 꿈틀거리며 사라졌습니다. 가본무사는 검은 그림자를 바라보며 날카롭게 눈빛을 빛냈고 그 눈빛에 그림자는 움츠러들었습니다. 만약 안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 절을 정기적으로 찾아가라. 내가 할 말은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 말을 끝으로 가본무사와 노파는 사라졌고 저는 잠에 들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다시 절을 찾아가 주지스님께 사과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존재들에 대해 물었지만 스님은 말했습니다. 모르는 게 낫다. 검은 그림자, 가본무사, 노파 그들의 정체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저질렀다는 실수 역시 아직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도 가족과 함께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령 현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그날의 일은 가끔씩 떠오릅니다.